비트코인 시스템 자체가 장점들이 되게 많이 있죠. 중앙 집중화되어 있지도 않고 암호화되어 있어서 보안성도 굉장히 높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도 하고 그 채굴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채굴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것도 흥미로운 포인트인 거예요. 금은 0.005g을 거래하기 쉽지 않은데 이거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렇게도 가능한 거죠. 금이 가지는 특별함은 무엇인가요? 이건 우리 심사임당 구독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주제고 잘 아실 주제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과거부터 금이 귀했던 거는 틀림없거든요. 신라시대 어떤 금관 보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근데 신라시대 뭐 옛날 고대 보검 보면은 녹 다 쓸어가지고 이제 거의 다 없어져 있습니다. 실용적으로 따지면 무기로서는 철이 훨씬 더 실용적이지만 녹 쓸어버려요. 근데 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때 반짝거리던 게 아직도 반짝거린다. 청동도 그렇게 안 되는데, 그리고 은도 사실은 뭐 번쩍거린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금은 생각해보면 이제 와서 현대 산업에서 금이 가치가 있는가는 좀 차치하도록 하고, 옛날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금은 그냥 금 덩어리를 줍습니다. 금광에서 캘 때도요, 다른 것과 어떤 합성된 형태가 아니에요. 뭐 알루미늄도 굉장히 사실은 매장량이 많지만 다른 것과 화물 형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재련하는 거 쉽지 않고, 철도 항상 철광석이라고 하는 게 철 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산화된 형태로 있어서 이걸 재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금의 경우에는 그냥 금이에요. 우리 사금도 들어봤잖아요. 사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곳은 그냥 강바닥을 이렇게 잘 훑다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게 섞여 있어요. 근데 그 반짝반짝거리는 금덩어리들을 뽑아서 꾹꾹 눌러서 뭉치면 그 생각보다 녹는 점도 낮습니다. 가공도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그게 딱딱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면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었는데, 놔뒀는데, 일단 번쩍거린다. 얼굴이 비쳐 보일 정도로 번쩍거리게 만들 수 있다. 근데 가공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두드리면 잘 펴져요. 연성과 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특별한 하늘이 내린 무언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석처럼. 근데 사실 보석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은 그래서 과거 사람들도 뭔가 다르다. 그리고 생산량이 너무 많지도 않아요. 너무 많으면 그냥 얘도 금, 쟤도 금 전부 다 그냥 금으로 막 집을 만들고 살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생산량이 너무 적지도 않아요. 굉장히 귀한 게 뭐가 있냐면 운철이 있습니다. 철질 운석이 떨어졌을 때 땅에 떨어지고 나면 그게 거의 순수한 철 형태가 있어요. 근데 떨어지는 과정에서 가열이 되고 하니까 막 재련도 되고 여기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 강이 만들어져서 이 운철은 녹도 잘 쓸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운철은 너무 귀한데. 그래서 뭐 옛날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철기 문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어떤 파라오의 무덤에서 단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땐 철기가 아직 철 재련을 못했을 때인데 그게 뭐였냐면 운철로 만든 거예요. 그때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안 거고, 야 이거 뭐지? 엄청나게 강한데 녹도 안 쓰네. 알아서 스테인리스 스틸같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데 너무 양이 적어요. 운철을 화폐처럼 쓰려면, 운철을 뭔가 이렇게 값어치 있는 걸로 쓰려면, 내가 운철, 밥 좀 줘, 쌀 좀 줘, 소금 좀 줘, 운철 이렇게 하면서 뭐 가루 한 3개 줄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뭔가 돼야 돼요. 거래를 할 수 있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적은 양의 운철 가루, 예를 들면 철가루는 큰 의미가 또 없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인류가 볼 때, 이건 귀하다. 그리고 단순한 귀함을 넘어서 번쩍거리고 화려한 걸 넘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이 성질들이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전기 전도성도 높죠. 연성과 전성이 높죠. 이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진 금속이 금이고 대단히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이 지금 이렇게 귀하게 쓰인 것 같아요. 왜 인류는 금을 돈으로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문명권과 상관없이 금이 대부분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아시아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은 너무 귀하게 되니까 오히려 은을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은을 또 중국이 다 싹 다 빨아가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은광이 좀 큰 게 있었는데 그 중국이 이제 조국 무역을 하면서 싹 다 빨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화폐를 잘 사용하기 어려웠다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화폐 만들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문명이든 간에 모두가 봤을 때 이건 가치가 있다 싶어야지만 화폐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당연히 쌀이든 소금이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쌀이 화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되는 식량이 화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무겁죠. 크죠. 그러니까 일종의 차용증처럼 야, 요거만 이 종이만 있으면 여기 가서 쌀 1인분 받을 수 있고 딴 데 가서도 이걸 가지고 뭐 딴 것도 살 수 있고 쌀을 내가 이만큼을 파는데 종이 쪼가리 몇 개를 주는데 이걸 바꿀 수 있어야 돼. 그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화폐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발행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과거의 화폐를 우리가 정교하게 위조하는 게 어려울까요? 종이에다가 차용증을 써줬어요. 이거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위조 어려울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농사를 졌는데 쌀 몇 가마니를 어디다가 이제 팔면서 야, 이거 똑같은 가치가 있고 언제든지 돌려줄게라고 누가 손으로 쓴 차용증 주면 그거 선생님이 내시겠습니까? 잘 안 내죠. 그렇다면 여기저기서 통용될 수 있는 누가 봐도 귀하고 언제든지 이거는 뭐 생필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걸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과거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금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물론 금도 시세가 바뀝니다만 적어도 어떤 국가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한 동전보다도 금은 확실한 거예요. 근데 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금화는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국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뭐 구리로 만든, 구리도 귀해요.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구리를 가지고 어떤 그 동전을 만들어. 그럼 보통 이 안에 있는 구리의 함량이 중요하거든요. 몇 그램짜리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안에 구리의 시세가 예를 들면 10,000원인데 내가 이렇게 가공을 해서 우리 국가에서 만들어줄게. 이건 10만 원으로 통용될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10만 원으로 그걸 사용하느냐? 안 합니다. 못 믿는 거예요. 이 구리를 녹여가지고 팔면 10만 원 가치밖에 없는데 이게 100만 원짜리라고 하면 누가 이걸 100만 원이라고 진짜 믿겠어요? 그럼 국가에 대한 신뢰가 어마어마해야 되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과거의 기술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어치 구리를 사갖고 내가 잘 가공해갖고 비슷한 모양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화폐 만드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화폐 굉장히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슈퍼노트라고 해서 미국의 그 달러, 100달러짜리 지폐를 만들고 싶어 해요. 국가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위조 지폐를 만들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못 만들어요. 근데 그걸 못 만들어요. 한 국가에, 그러니까 만들지만 결국엔 잡힐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건 단순히 그냥 카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통용되는 과정에서 대량의 화폐가 하게 되면 그 추적하고 FBI도 추적하고 다 추적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기술을 사용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서 그런 위조 지폐를 만들려고 노력해도 원본과 똑같아서 도저히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거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럼 과거를 생각해보면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혹은 뭐 로마시대 때 생각을 해보면 금은 요만큼 들어있는데 이렇게 금화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혹은 구리를 이만큼 넣고서 구리화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이 동전에는 10배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죠. 다 그거로 그 모양을 만들어서 위조 지폐 만들어서 위조 화폐 만들어서 쓰겠죠. 그래서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근데 1대1로 이제 대응하게 예를 들면 금 50g짜리로 만든 금 50g짜리 이제 동전이 있어요. 모양이 딱 있고 이거는 무조건 50g인 게 보증이 됐다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그걸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건 금이 50g이 있기 때문에 이거 50g짜리예요. 근데 볼 때마다 우리가 저울에다 50g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방의 끝을 조금씩 깎겠죠. 깎아 쓰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얼른 봤을 때 요만한 동전이랑 금덩어리가 실제로 요만한 건 좀 양이 적으니까 좀 더 적어 라고 알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눈으로 보고서는. 끝을 깎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깎아낸 나쁜 돈, 나쁜 화폐, 악화가 있겠죠. 원래 모양 그대로의 좋은 돈, 양화가 있겠죠. 좋은 돈이니까.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쁜 돈으로 점점 바뀌는 겁니다. 좋은 돈을 누가 씁니까? 좋은 돈 잘 깎아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테두리를 조금 깎아가지고 그래서 요거 막으려고
끝에다가 세공을 해서 요즘 10원짜리 없는데 500원짜리 보면 옆에 이렇게 그러니까 무늬들이 있잖아요. 그게 더 깎으면 깎은 거 티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련의 이야기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정말 모두가 이건 값어치가 있고 동일하게 있고 이 값어치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화폐가 통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정부 안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영원한가요? 과거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정부는 언제든지 전복될 수 있고요. 화폐 개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서 무역에 있어서는 뭘 가지고 합니까? 이 나라 돈을 가지고 지금 물론 달러를 가지고 합니다만 이런 기축통화가 됐습니다만 그 전에는 뭘 가지고 있을까? 당연히 금인 겁니다. 당연히 은인 거고요. 그래서 스페인에 상선이 가갖고 상선이라고 하면 해적 같은 놈들이 가갖고 저 신대륙 당시 신대륙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많은 은과 금을 이렇게 갖고 오고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국가 간의 무역에 있어서는 금이 중요합니다. 금이 그만큼 활용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 아니라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사임당 채널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본위제가 사용이 되다가 나중에 금을 계속 가지고 거래하는 게 힘드니까 금 교환권은 이제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주기 시작하는 거죠. 야, 그냥 갖고 다니지 말고 우리 중앙은행에 넣어놔. 이거 갖고 오면 언제든지 교환해 줄게 해서 이제 교환권을 내기 시작하는 거, 주기 시작하는 거, 차용증 같은 걸 주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어마어마한 슈퍼파워 1강으로 부상하면서 그냥 이제 미국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리기 시작하고 그런데도 태환권, 그 금으로 다시 교환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국가 간에 이제 발행을 해주다가 이제부터 그거 안 할래 라고 하면서 이제 금본위제가 폐지되기까지 생각해보면 이거 들으면 좀 무슨 날도둑이 따로 없네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체할 게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죠. 자,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도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 외에는 없어요. 달러가 영원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전히 그래서 이제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미국이 이제 슈퍼 1강으로서 슈퍼파워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나라들이 지금 금 인출하고 싶어 하잖아요. 금이 그만큼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금이 필요한가? 그건 아닐 수 있는데 전쟁 중에도 금을 숨겨놨으면 그 부분은 그게 이제 통화로 사용이 됐고요. 예를 들면 뭐 강제 수용소 같은 데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죽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너무 가슴 아프게 이제 이게 사망하게 됐을 때 시신을 그냥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꼭 뭐 했냐면 입을 열고 금리가 뭐가 있는지 찾고 그래서 금리를 빼서 그건 수거를 합니다. 그만큼 금의 그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아사의 상황에서도 금은 가치가 유지가 됐어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언제든지 다시 아주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심지어 밀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적은 양으로도 대체할 수가 있어요. 식량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금이 지금까지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고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금을 대체할 수도 있을까요? 요거는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의 문제고 이제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의 뭐 취지라든가 이런 암호화폐 혹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앙 집중형이 아닌 분산화된 형태로 만들고 싶었던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런 취지라든가 이런 걸 차치하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 마지막 세대 예를 들면 3차 대전이 벌어지고 우리의 모든 컴퓨터 네트워크가 끊어지고 그래도 비트코인이 뭐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은 그래도 쓰일 거냐 원시인같이 사는 석기 시대로 돌아가도 금은 쓰이는데 그때는 비트코인이 쓰이지 않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네트워크가 복구가 됐을 때 인류가 뭐 반절로 10분의 1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나 비트코인 이만큼 있으니까 이걸로 피자 시켜 먹을래 라고 하면 피자를 팔 거냐 팔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실용성은 없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가 일단 장점들이 되게 많이 있죠. 중앙 집중화되어 있지도 않고 암호화되어 있어서 보안성도 굉장히 높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도 하고 그 채굴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채굴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것도 흥미로운 포인트인 거예요. 금이 무한정 있지 않은 것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무한정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금은 0.005g을 거래하기 쉽지 않은데 이거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렇게도 가능한 거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실제로 화폐로 기능을 하려면 모두가 이걸 통해서 물건을 살 수 있고 황금성이 있고 나중에 이제 돈으로 바꿀 수 있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물건을 살 수 있는 생필품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그 믿음이 확실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금도 있죠. 비트코인 대체제들이 있죠. 이런 암호화폐가 나오는데 어떤 국가가 어떤 집단이 난 이거 쓰겠어. 비트코인 안 하고 이걸 쓰겠어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아닌 그 화폐에 많은 가치가 더 쏠릴 수가 있겠죠. 테슬라가 예전에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다른 암호화폐도 쓰기 시작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미 정부가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안 쓴다는 그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걸 쓰기 시작한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러면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더 잘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 이제 불평등의 문제가 있죠. 초반에 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 가치가 늘었잖아요. 이걸 우리 인간 사회가 인류가 공정하다고 볼 것이냐. 그렇게 않을 수 있거든요. 세상에 그건 공정한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석유가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도 있는 거고 뭐 천혜의 자연이 있는 나라도 있는 건데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건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많은 은행들이, 많은 기업들이, 많은 나라들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사람들의 믿음이 이미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무시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많은 기업들도 자신들이 또 이 불을 불려나가는 상황에서 코인 같은 이런 가상화폐들, 이런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유하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일단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핵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사실 쉽게 이게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는 봅니다. 굉장히 커다란 일들이 벌어지거나 뭐 SK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무언가 해킹이 돼서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뭔가 뚫리는 일들이 일어나서 앞으로는 요게 그렇게까지 안전하지 않구나. 역시나 인마이 포켓. 우리 집에다가 금을 녹여가지고 금 송아지를 금 두꺼비를 만들어서 갖다 놔야 하는 것이 제일 좋아라고 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 정도는 다 사람마다 다른 거고요. 사실 그 정도까지 완전히 이제 비트코인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이 왔다고 하면 다른 모든 가치들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역시나 가치가 있는 건 금이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개인의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이것이 화폐로 기능할 수 있고 내 생필품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저 코인과 기꺼이 바꾸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유지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도 고갈되나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그게 딱 요 포인트입니다. 금광이 지금도 있죠. 이제 새로 발견되는 금광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채굴해낸 왜냐면 아주 옛날부터 금은 귀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금광의 후보지가 다 있고 그 부분에서 다 털었어요. 지금 금광이 폐금광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채산성이 안 맞아서요. 금이 단 1g도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 투여되는 비용 대비 나오는 금의 양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완벽히 고갈돼서 오늘부터 끝이라기보다는 금값이 더 올라가면 예전엔 폐금광이었던 것이 다시 가동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의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긴 할 것이고 그래서 인류가 사용하는 금의 양은 늘고 있어요. 은행이 그냥 잘 저금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전자기기에 있어서 금을 대체하기 어려운 탁월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습니다. 일단 노간 쓰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전성과 연성이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방망 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금이 전기전도도가 은처럼 높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어폰들 요즘 이어폰 잘 안 쓰긴 하는데 끝부분을 보면 거기 금으로 코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 도금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막는 뭐라고 하지? 산화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전자기기마다 금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같은 거 수거하고 옛날 컴퓨터 부품들 수거해서 녹여서 그 안에서 금을 빼냅니다.
그래서 금을 이미 캐놓은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금을 그 폐 기판에서 금을 빼어내는 것이 더 유리할 정도로 계속 재활용을 하고 있어요. 땅에서 캐는 금의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생산성이 없어서. 하지만 인류가 사용하는 금의 양은 점점 늘어날 거로 보이고요. 그걸 위해서 계속적으로 재활용을 하면서 금은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서든 금은 계속적으로 쑥쑥 뽑아내면서 쓸 겁니다. 새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은 그렇게 귀합니다.